네, 여러분 요즘 어떤 트레이닝을 좀 하고 있나요? 어떤 교육을 좀 듣고 계세요? 네. 저희 PT샵에서 일하시는 트레이너들은 아마 공간 자체가 대형 헬스장처럼 크지 않기 때문에, 조금 작은, 공간에서 아마 이런 트레이닝이 이루어져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머신 위주의 운동보다는 기능성인 운동, 기능적인 운동을 좀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기능성 트레이닝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시고 어떤 관점으로 운동하고 계시는지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슬기로운 PT 생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앞전 영상에서 트레이너에 대한 약간 이런 실제 생활, 그 다음에 월급, 세일즈 관련한 여러 영상을 찍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진짜 트레이너들이 트레이닝을 할 때 있어서,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이 어떤 걸까라고 했을 때, 사실 트레이닝에 대한 그것이 가장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효과를 보는 것, 그 다음에 고객들이 내 트레이닝에 대해서 만족을 하는 거, 그리고 내 트레이닝이 남들과 다르다는 것들을 보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결과로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회원님들이 느끼게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기능성 트레이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제가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듣고 보시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은 있으시면 좀 가져가시고, 응용도 해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10년차 재활운동 트레이너고요. 이 업은 한 13년 정도 했습니다. 한 3년 정도는 그냥 일반적으로 헬스장에서 기구 운동이나 막 이런 것들을 좀 했죠. 제가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좀 전공했고, 그러다가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생겨서 외부 단체에 가서 교육을 듣고, 그 교육을 듣고 이해하고 접목시키고, 저만의 약간 트레이닝이 어떤 걸까라고 했을 때 이렇게 좀 적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하고 싶은 말은 기능성 트레이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세미나나 학회를 뭐 이렇게 자격증을 좀 취득을 했을 때 단순히 그 운동에 대한 목적성이 이 회원님한테 100%다 맞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회원님한테 맞는 기능성 운동이 있거든요. 기능적인 트레이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패턴을 잘 찾아서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능성 트레이닝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기능과 트레이닝이 어떤 걸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떠한 특수한 목적을 가진 특수한 퍼포먼스 되든 그런 목적을 가진 동작들로 이루어진 트레이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 수행을 위해서 내가 이런 특수한 목표 수행을 위해서 만들어진 일정한 패턴의 움직임들이 트레이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세운 상태에서 내가 어떤 패턴의 움직임을 찾고 그 패턴으로 이게 접목을 시킨 다음에 회원님한테 이런 운동을 해보자고 하면 그게 기능성 트레이닝이라는 건데 그럼 여기에는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어땠다라는 것도 있을 거고. 예. 그래서 아마 옛날에는 단순히 기능성 트레이닝이라고 하면 좀 불안한 과정에서 운동을 시키는 것들을 좀 많이 했는데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아닐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거기에 빠지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되냐면 뭐 묘기와 같은 동작들을 하더라고요. 그럼 묘기와 같은 동작도 어떻게 보면 어떤 분한테는 맞을 수 있어요. 제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기능성 트레이닝은 일반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실생활에서 나타나는 움직임이 꼭 접목된 움직임으로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움직임으로 운동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걷는 패턴의 운동이라던가 내가 물건을 짚는 동작이라던가 물건을 던지는 동작이라던가 아니면은 당기는 동작이라던가 이런 동작들을 저희가 통합적으로 운동 안에서 녹여서 회원님한테 드려야 되는데 그런 걸 할 때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다는 거죠. 단순히 보수 위해서 운동을 하거나 짐볼 위해서 운동을 하거나 뭐 TRX를 가지고 밸런스를 깨진 상태에서 운동을 하거나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TRX를 매달려서 있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되는 일상생활이 있나요? 아니죠. 우리는 밀거나 당기거나 던지거나 들거나 일어나거나 이런 동작들을 하죠. 걸을 때도 두 발로 걷나요? 아니죠. 걸을 때 한 발로 걸어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들을 잘 이해하시고 회원님한테 적용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실생활이 반영된 움직임으로 기능성 트레이닝을 하라는 거. 실제 그래서 운동 순서를 보면은 이제 움직임을 먼저 찾아내고 그 퍼포먼스를 계획한 다음에 실제 기술들을 익혀야 돼요. 근데 그 안에서 중요한 건 내가 이제 레벨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 받아들이는 수용력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마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 수용력을 내가 이제 부하를 줬을 때 이 운동 강도겠죠? 운동 강도나 무게겠죠? 그 부하 자체가 수용력을 넘어버리면 안 돼요. 당연히 부하가 너무 넓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칠 수 있겠죠. 예. 이 선을 잘 내가 선택하고 계획하는 게 트레이너의 능력이에요. 트레이닝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힘이겠죠. 내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계획을 하고 이 사람의 수용력은 이만큼인데 내가 이만큼 조금 늘려서 부하를 줬어. 그다음 이만큼 조금 줄여서 부하를 줬어. 부상의 예방은 없겠죠. 너무 많은 부하를 줬으면 당연히 부상을 입을 수 있을 거고 너무 많은 부하가 적으면은 너무 적은 부하면은 당연히 운동 효과가 떨어지겠죠. 이렇듯이 우리 회원님들이 어떠한 수용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판단하셔야 되고 내가 어느 정도 부하를 줘야 되는지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내가 특정한 동작들을 배워서 접목시킨다라고 했을 때 이게 효과가 왜 나는 안 되지?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이 동작 좋아서 했는데 왜 안 되지? 라고 느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아마 이거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아니면 계획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비포 애프터가 안 나오시는 분들은 특히나 이런 것들이 더 많겠죠. 네. 근데 저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당연히 배우러 가는 게 맞아요. 배운 상태에서 내가 그 기술들, 그 다음에 그 이론들을 잘 녹여들여서 나만의 트레이닝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면 당연히 운동 트레이닝이 퀄리티가 높아지겠죠.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외부 또는 내부의 정보를 받아들인 상태에서 내가 이거를 반응하는 그러한 어떠한 움직임 형태가 나올 텐데 그 형태가 안정성을 가질수록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운동 수행 능력이 좋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약간 내부, 그 다음에 외부에 대한 환경에 대해서 우리는 그러면은 이거를 어떠한 특정한 패턴으로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드리는 게 기능성 트레이닝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가장 좋은 효과적인 운동 방법은 사실 편측성 운동이에요. 네. 양발을 두고 하는 운동보다 그 다음에 보수 위에서 하는 운동보다 한 다리로 운동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정상적인 움직임들을 우리가 좀 일상적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어때요? 좀 우리가 단관절로 움직이나요? 이렇게 뭐 아니면 무릎만 이렇게 피나요? 에그스텐션처럼 이렇게 다리 이렇게 피나요? 이게 안 보이시죠? 다리만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피나요? 아니면은 어깨 이렇게 드나요? 이 운동만 우리가 이런 움직임만 하시나요? 우리가 일상적에서? 아니죠. 일상적인 패턴은 어떻게 해요? 앉았다 일어나거나 팔을 들 때도 약간 회전이 나거나 아니면은 상체를 쓰거나 골반을 쓰거나 아니면 다리를 쓰거나 이렇게 하겠죠. 우리 움직임은 다 협음이에요. 협음.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이런 머신 종류의 운동에서는 우리는 사실 큰 그런 기능적인 움직임의 효과에 대해서는 좀 미미할 수 있어요. 단순하게 근력 강화 운동은 되겠지만 기능적인 트레이닝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런 움직임 자체는 사실 효과가 없다. 그래서 편측성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고 편측성 운동에서도 우리가 협음이 많이 되는 운동을 하시면 돼요. 여러 가지 관절들을 사용해서 동작들을 수행하시는 게 가장 좋다는 거죠. 일단 그 협음을 먼저 하시려면 우리가 좀 발달 과정을 좀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요.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사지를 조절하기 전에 이 체간을 조정을 해요. 그래서 체간 조절이 잘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면은 그 다음에 팔다리를 움직이는 사지 조절로 넘어가죠. 그래서 체간의 안정성이 가지게 되고 움직임이 잘 나타나게 되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팔다리를 이용해서 운동하시는 걸로 넘어가시면 돼요. 처음에 그래서 이 팔다리 운동을 먼저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체간의 안정성이 떨어진 상태에서.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부상을 입을 수 있겠죠. 그래서 기능적인 움직임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실생활이 반영된 움직임을 하면서 다관절 운동을 하시는데 협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관절들을 이용해서 몸의 근육들을 협음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체간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는 거. 이거는 예를 들면 우리 애기들의 발달 과정을 보면은 애기들은 저희가 어때요? 몸통을 안정화시키려고 많이 하거든요. 누워서 팔다리를 들고 있거나 그쵸? 양 다리가 바닥에 붙은 상태에서 팔다리가 붙은 상태, 테이블 자세처럼 이 상태에서 움직임을 하거나 그래서 몸통을 어떻게 보면은 가장 안전하게 만든 상태에서 발달이 이루어지니까 우리 몸도 똑같아요. 기능적인 운동을 하려면은 몸통을 일단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시고 그 다음에 팔다리를 움직이는 운동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 그렇죠? 팔다리로 넘어가는 운동을 할 때 많이 있죠. 그래서 많이들 나오잖아요. 약간 애기들의 발달 과정에 대한 트레이닝을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애니멀 플로우 같이 우리가 동물들의 그런 사조
그리고 걷는 패턴의 운동들도 많이 하시고, 네, 그쵸? 그런 동작들로 넘어갔을 때, 실제 우리가 이제 기능성 트레이닝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거기서 이제 완성되는 게 우리가 올라오면 이제 편측성으로 이제 한 다리로 가지고 운동하시는 것들을 많이 하시게 돼요. 네. 보통 우리가 좌우의 밸런스, 그 다음에 힙의 기능이 좀 떨어져서 한쪽 다리를 많이 쓰거나 약간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편측성 운동을 좀 많이 해주시는 게 도움이 돼요. 네. 그래서 기능성 트레이닝을 하시면 제가 좀 익히 좀 길게 말했지만 일단 뭐라고요? 실생활에 반영된 움직임들을 찾는 거, 그 다음에 체간의 안정성, 그 다음에 이 자지의 조절을 만들어 주시고 편측성 운동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겠다면 일단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좀 배워보시고 그 배운 상태에서 내가 이 운동은 자지를 움직이는 운동이네, 이 운동은 저희가 체간을 강화시키는 운동이네, 이 운동은 우리가 편측성 운동이네, 한 다리 들고 하는 운동이네 라고 판단하신 다음에 적용하시면 돼요. 이게 기능성 트레이닝. 특별한 거 없어요. 근데 어려워요. 잘 찾아야 되고 잘 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움직임을 잘 살펴보시면 아까 위에서 말했듯이 내부적인 환경과 외부적인 환경에 대해 있어요. 그 환경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중추신경계에서 판단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안정성을 가진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거. 그런 움직임들이 겉에서 봤을 때 되게 안정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특수한 목적, 퍼포먼스를 잘 만들어내고 이렇게 되면 잘하시는 거죠. 몸을 잘 쓰시는 거고 기능적으로 많이 향상돼 있다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능성 트레이닝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제가 말했던 것들을 잘 생각을 해보셔서 전공을 한번 해보시고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내가 계속해서 집중해서 보고 연구하고 생각하시다 보면은 나만의 트레이닝을 좀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냥 단순히 원레그 데드리프트 아니면은 우리가 한 발로 서 있는 자세에서 하는 여러 가지 동작들을 수행을 할 때 이거 하면 여기가 좋대, 여기 느낌 오시죠,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이 운동을 내가 왜 회원님한테 이걸 왜 적용시켜서 왜 하는지, 운동 수행력이 왜 좋아지려고 하는지, 그 정보 처리를 제가 어떤 식으로 큐잉을 할 건지에 대해서 전략을 잘 짜서 하시면은 아마 그 회원님의 부상 예방이라든지 아니면 운동 능력들이 굉장히 좋아지실 거예요. 자, 오늘 그럼 이만 기능성 트레이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맞춰보고요. 제가 다음번에는 좀 어떤 동작들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동작들이 어떻게 하면 좋더라, 그 다음에 어떤 큐잉을 하면 좋더라, 이런 것도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슬기로운 PT 생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